탈북은 북한을 탈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아침에 말레이시아에 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는 게 아니라 버스를 타고 국경을 넘어서 가요. 근데 이게 한국 사람들한테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에 간다는 게. 왜냐하면 한국은 북한이랑 붙어 있는데 북한으로 갈 수 없고, 그래서 사실 섬 같아요. 그래서 외국에 가려면 항상 비행기를 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국경은 그 국경 지역까지 뭐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가서 거기에서 국경을 넘는 버스를 타면 되는데, 그게 진짜 처음에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레이시아에 가니까 어제 유튜브로 탈북에 대해서 검색해봤어요. 탈북은 북한을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도 이제 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뭐 이제 한국에 와서 살고 싶으니까 북한을 탈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북한에서 한국을 바로 올 수는 없고, 왜냐하면 그 북한이랑 한국이랑 이제 남한이랑 그 국경 지역이 바로 넘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2km 정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DMZ라고 해서 여기에는 북한도 아니고 남한도 아니고 누구의 땅도 아닌 그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되게 자연 상태인데, 여기 이 DMZ 위에도 북한 군인들이 많고 DMZ 아래에도 한국 군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는 그 한국 전쟁할 때 사용했던 지뢰들이 되게 많아서 일단은 군인들 때문에도 건너갈 수 없고, 두 번째는 지뢰 때문에 그냥 건너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DMZ를 통해서 탈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보통은 그 중국으로 먼저 가요. 그래서 중국의 브로커를 통해서 몰래 가서 중국에서 또 한국에 바로 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중국이랑 북한은 친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중국 경찰들이 이런 탈북한 사람들을 보면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중국에서 바로 한국으로 올 수 없고, 보통 캄보디아나 라오스 아니면 뭐 베트남 이런 제3국 다른 나라에 가서 거기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한국으로 올 수 있게 도와준대요. 그래서 되게 힘든 과정이죠. 그리고 보통 탈북하시는 분들은 이제 돈이 별로 없으니까 그 중간중간에 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되게 탈북하는데 막 2년, 3년이 걸리기도 하고, 중간에 뭐 경찰한테 붙잡혀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기도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북한이랑 남한이랑 붙어 있지만 이렇게 서로 오고 가고 국경을 넘는 게 진짜 힘든데, 지금 싱가포르에서는 그냥 버스만 타면, 여권 가지고 버스만 타면 갈 수 있으니까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한국 사람들은 북한에 갈 수 없지만 외국인들은 중국에서 출발해서 여행사를 통해서 북한에 갈 수 있어요. 혼자 여행은 가지 못하고 여행사에서 정해준 호텔, 정해준 장소만 이제 가이드랑 같이, 북한 가이드랑 같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못 가는데 외국인들은 갈 수 있고, 그런 게 좀 슬프기도 해요. 과연 내가 죽기 전에 북한을 가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밥을 다 먹고 짐을 싸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말레이시아 여행 갈 때 뭘 가지고 갈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행은 당일치기일지 1박 2일일지 아직 결정을 안 했어요. 저 진짜 계획이 없어서. 그래서 일정에 따라서 오늘 갔다가 오늘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내일 오전에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선 가방은 이걸 가져갈 거예요. 이거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부산에서 산 에코백이에요. 이걸 가져갈 거고 우선 여기에서 우산. 오늘 일기예보를 봤는데 비가 올 수도 있다고 해서 우산을 챙겼고요. 보조 배터리 항상 들고 다녀요. 그리고 보조 배터리 케이블 안 챙겼다. 케이블도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여권. 어쨌든 버스로 갔지만 말레이시아 다른 나라잖아요. 그래서 여권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원래 제 지갑이고 이거는 제가 여행 갈 때 챙기는 지갑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면 어쨌든 돈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돈을 분리하기 위해서 이거는 여기에는 제 현지 카드랑 신분증 이런 게 있고 여기에는 말레이시아 여행 가면 말레이시아 돈, 태국에 여행 가면 태국 돈 이렇게 현지 로컬 돈을 넣는 동전 지갑입니다. 이건 태국에서 샀어요. 그리고 제 이어폰, 블루투스 이어폰. 그리고 날씨가 더우니까 선크림 챙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로션인데 그냥 짧은 여행을 가니까 작은 통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치약. 보통 호스텔이나 호텔에 가면 바디워시나 샴푸 같은 건 있는데 치약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휴대용 치약을 챙겨갑니다. 칫솔도 챙겨야 돼. 그리고 속옷도 챙겼고 제가 그 태블릿도 챙겼어요. 보통 여행 갈 때 태블릿을 잘 안 들고 가는데 지금 핸드폰이 좀 고장났거든요. 이게 원래 이렇게 접어서 쓰는 폴더폰인데 지금 핸드폰을 접거나 오래 사용하면 이게 그냥 전원이 꺼져요. 그리고 다시 잘 안 켜져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고치려고 그 서비스 센터에 갔는데 제가 이걸 외국에서 샀거든요. 멕시코에서 샀어요. 그래서 그 부품이 오는데 한 달이 걸린대요. 근데 제가 한 달 뒤에는 정확하게는 3주 뒤에 한국에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고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핸드폰이 제발 3주만 버텨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3주 뒤에 한국에 가서 서비스 센터에 가려고요. 이게 삼성 핸드폰이거든요. 그래도 삼성이 한국 회사니까 한국 서비스 센터에 가면 좀 더 부품이나 아니면 그런 수리를 더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국에서 하려고요. 그리고 사실 이거 제가 떨어뜨린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여기 이 접는 부분 여기가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떨어뜨리거나 제 문제면 이제 제가 돈을 내야 되는데 기계 문제면 공짜로 수리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기계 문제인지 제 문제인지는 서비스 센터에 가봐야 알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핸드폰이 잘 안 돼서 혹시나 친구랑 연락하거나 아니면 뭐 검색이나 뭐가 필요할 때 써야 되니까 대신 태블릿을 챙겼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들고 여행을 가볼게요. 이제 지하철역에 가서 지하철을 타고 국경까지 갈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버스를 타고 국경을 넘어서 입국 심사를 하고
말레이시아 여행을 합니다. 이따 만나요.